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현재 시간 11월 4일 오후 4시 지나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좀 알아볼 내용은 비트코인의 현재 흐름,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좀 현명하게 대응하면 좋을지 좀 그런 것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비트코인이 최근에 지금 엄청난 하락을 하고 있어요. 어제도 거의 한 4% 가량 하락을 하면서 지금 이더리움의 무슨 해킹 이슈까지 좀 뜨면서 지금 추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뭔가 엄청나게 하락을 하면서 이게 정말 사이클이 끝났나? 지금 자리에서 정말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1억 2천이나 뭐 9천만 원까지 1억까지 깨지는 그런 구간들이 오는 건가? 라고 되게 두려움이 많을 건데,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해 보셔가지고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하는 게 좀 현명할지 좀 그거를 우리가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현재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이제 머니폴로우라고 해가지고 이제 ETF 자금의 순유입과 유출을 좀 보고 있는데, 지금 이게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 최근 4일 동안 10월 29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양의 매도세가 유출이 되고 있고, 이더리움 또한 지금 4일 동안 연속 순 유출이 진행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좀 문제가 뭐냐면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을 지금 순 유출을 하고 있는 주체가 블랙록 이라고 하는 이제 블랙록의 자금 펀드 중에 하나가 지금 유출을 하고 있어요. 뭐 그레이스케일이나 다른 기관들은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고, 심지어 이제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을 추가로 매수를 하고 있는, 이더리움 추가 매수, 지금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을 추가로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이제 그 블랙록이 이 블랙록이 거의 이더리움도 그렇고, 이더리움을 제일 1, 2등 정도로 가지고 있는 기관이거든요. 근데 이제 블랙록이 좀 유출을 하면서 이제 이더리움이 좀 하락세가 좀 추가로 된 것 같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가지고 이제 순 유출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사실은 이제 유출량이 좀 줄어들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기관들도 사실은 유출량이 계속 무한정 나올 수는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비트코인 ETF 자금을 보면 거의 10월 중순부터는 유입보다는 유출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자금이 사실은 이제 유출이 되면 다시 유입이 돼서 들어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크게 하락했지만 저가에서 매수세, 분명히 이제 이게 공매도를 많이 치면은 공매도를 상환하는 분명히 이제 그런 쇼커버링 또 많이 들어와요. 이게 보통 이게 기관들이 기관들이 들어와서 움직이는 자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보통 이제 이렇게 숏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강하게 이제 매도세가 나오면 어느 정도 일정 가격 되면 이제 쇼커버링이라 그래서 강하게 이제 또 매수세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기관들이 자금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블랙록이 제일 첫 번째 있는데, 블랙록이 지금 3일 동안 연속 순 유출을 하고 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4일 동안 연속 순 유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이제 기관들은 좀 그냥 가만히 좀 있는 모습인데, 이제 블랙록이 좀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다. 요게 이제 이 ETF에서 좀 유일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를 좀 살펴보면, 제가 지금 여러가지 패턴,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패턴 4가지를 좀 가지고 왔어요. 이게 붓다빔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붓다빔이 처음 나왔을 때 2021년도에 크게 상승을 하고 나서, 이게 그 다음에 붓다빔이 나오고 나서 한번 큰 하락을 했고, 그러면서 이게 그 어느 지점을 통해 가지고 이게 저점과 고점을 이렇게 삼각 수렴을 한 이후에, 그러니까 가격은 안 깼어요. 가격은 그 붓다빔이 나온 그 꼬리 구간을 안 깼거든요. 여러 번 이제 깨려고 시도를 했으나 그 가격을 절대 깨진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끝자리 지점에서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알트의 불장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패턴을 좀 잘 한번 봐보세요. 뒤에도 이런 패턴들을 여러 개 보여드릴 거니까 한번 잘 봐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 이게 일본의 그 엔케리 청산 빔이었어요. 그래서 이때도 고점에서부터 쭉 하락을 하고 나서 그 하락한 일정 가격을 기준으로 일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저점 추세를 높였고 고점을 낮추면서 끝까지 수렴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주가가 강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잘 한번 기억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요번에 2025년 1월 달에 이제 쌍봉을 찍고 나서 이제 큰 폭의 그 이더리움 청산빔, 그러면서 이제 뭐 해킹 뭐 이런 이슈가 뜨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었고, 코인 시장들이 전체적으로 큰 하락을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빔 이후에 주가가 이 꼬리 구간을 이런 아랫꼬리 고점과 저점을 수렴하는 요런 하락 추세를 만들다가 이러면서 거의 한 2개월 정도 하락을 했고, 이 아랫꼬리 구간을 깨지 않으면서 계속 횡보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빙하기, 더 이상 주가가 알트나 비트가 하락하지 않는 그런 빙하기를 만들면서 옆으로 횡보를 했고, 그러면서 이 하락 삼각 수렴 이후에 주가가 상단을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모양을 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큰 폭의 하락한 이후에
차트는 이 앞전에 이런 모양도 마찬가지고 거의 다 이런 하락 빔을 꽂고 나서 그 아래 꼬리를 기준으로 그 가격을 깨지 않다가 그러면서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좀 하고 다시 한번 레벨업을 하는 그런 모습을 항상 보여줘요. 비트코인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비트가 이런 무빙을 만들면 항상 이제 이런 모양을 만들어주고 끝자락에서 항상 들어올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게 요번에 관세빔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고점에서부터 가격까지 여기서 하락하는 파동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뭐 이렇게 추세를 그릴지 아니면 이렇게 추세를 그릴지 아니면 지금 자리에서 요거를 기준으로 이렇게 잡아두고 그 다음에 얘가 주가가 이렇게 수렴을 계속 하면서 그러면서 고점을 이렇게 낮춰가지고 이러고 나서 이제 연말이나 내년 1월에 이렇게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지금 이 시즌이 종료가 됐다, 시즌이 종료가 안 된다, 뭐 불장이 온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비트코인의 여러 가지 패턴들이 항상 주가가 고점에서 어느 정도 광기의 불장을 만들어 놓고 광기의 불장이라든지 이런 이제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알트코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 여기서 광기의 불장을 만들어 놓고 밑으로 한번 급락을 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엘리어트 파동 1, 2, 3, 4, 5가 나오고 엘리어트 파동 1, 2, 3, 4, 5 이후에 주가가 하락 A, B, C가 될 때 이 A, B, E 구간 있잖아요. 그 하락 세로 처음 하락하고 나서 길게 음봉 뽑고 그 다음 반등 나오는 구간 예를 보면 여기가 1, 2, 3, 4, 5가 될 거고 여기서 하락 길게 한번 뽑는 요 구간이 굉장히 길게 왔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지금 요거를 하락 A, B, C로 봐도 되지만 어쨌든 하락하는 이 10파가 굉장히 길었어요. 비트코인은 하락하는 10파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단기적으로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그 다음 파동이 다시 시작이 되는 사이클이거든요. 비트코인 사이클은. 그러면 이게 요번에 엔캐리 청산 때도 그랬고 이 앞전에 요 2025년 1월 이후에 불장 이후에 이제 하락장 때도 이랬고 지금의 모양이에요.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얘가 바닥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관세빔에 나왔던 이 아래 꼬리 저점은 안 깰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이는 이 꼬리 구간과 이 꼬리 구간을 연결하는 이 구간들 그러니까 이 캔들들이 모여있는 이 자리는 안 깰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관세빔이 나오는 이 아래 꼬리 구간을 안 깨는 상황에서 이렇게 고점들을 형성하는 요 캔들 이 몸통과 몸통이 연결되는 요런 구간을 기준으로 아마 이렇게 이제 수렴을 그리다가 여기서 다시 한번 여기 들어 올리면서 신고점을 가던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밑으로 밀어버리는 무빙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 과거의 데이터들을 과거의 이제 차트 패턴들을 다 훑어봐도 이 자리에서 웬만하면 거의 다 상승으로 방향을 전환을 했지 하락으로 방향을 전환한 거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이 차트들을 진짜 다 돌려보시면서 차트들을 다 보셔도 이거는 아마 과거에도 다 그렇게 흘러갔었네 라고 아마 말씀 다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데이터들을 쭈르륵 보고 있으면 절대적으로 비트코인이 지금처럼 이렇게 하락을 한 이후에 이 비트코인 요번에 이제 관세빔처럼 하락을 한 이후에는 웬만하면 여기서 이 저점을 깨지 않으면서 횡보를 좀 주고 뭐 시즌 종료 얘기 나오고 하면서 아래꼬리 한번 휩수 한번 주고 그러고 이제 급하게 방향을 좀 전환하는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래서 저런 패턴들을 본다면 지금 비트코인의 흐름이 사실은 막 진짜 개미를 막 털고 있고 지금 뭐 현물은 막 사실 막 많이 물려 있고 그런 와중에서도 지금 이게 손절을 하고 떠나갈 타이밍은 아니구나 라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뭐 상승 사이클이 끝났다 라고 생각할 거는 아니구나 라는 좀 어떠한 근거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데 이게 이제 비트코인이랑 나스닥의 흐름이에요. 근데 비트코인이랑 나스닥의 흐름인데 거의 비트코인이 제가 최근 1년치죠. 지금 2025년부터 1년 전 거 이제 2024년 10월부터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이때부터 흐름을 보시면 거의 100% 동일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비트코인이 비트코인이 먼저 고점을 형성했고 나스닥은 고점을 형성하기 전에 비트코인이 먼저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 지금 나스닥은 계속 신고가를 가고 있는 상태고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추세죠. 그러니까 지금 딱 변곡이 발생하는 구간에서 나스닥은 오히려 올랐고 비트코인은 떨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 1년치만 가져와서 그렇지 거의 2년치, 3년치를 다 돌이켜보면 나스닥이랑 비트코인이랑 거의 커플링으로 움직였어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비트코인이 이렇게 하락하는 거는 둘 중 하나예요. 이제 나스닥도 끝났거나 이제 나스닥도 여기서 고점이 꺾여가지고 이제 나스닥도 여기서 큰 폭으로 하락을 할 거예요. 근데 되게 웃긴 건 그렇게 되면 있잖아요. 비트코인이 먼저 하락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먼저 지지를 받아가지고 더 이상 하락하지 않으면서 나스닥이 하락할 때까지 기다려줘요.
그러면서 나스닥이 반등 나올 때 비트코인이 나스닥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반등이 나옵니다. 그거는 가장 최근의 차트만 살펴봐도 답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나스닥이 처음에 급락을 했을 구간이 있잖아요. 여기서 나스닥이 뭐 요런 자리에서도 급락을 했었고 아니면 요렇게 요번에도 큰 폭의 하락을 했었어요. 그런데 나스닥은 하락하는데 비트는 오히려 먼저 나스닥보다 크게 하락했었거든요. 이때 당시에. 그래서 보면 알아요. 이때 당시에도 6월달에 전쟁이 있니 없니 뭐 하면서 이제 트럼프가 미사일 쏘니 안 쏘니 하면서 요런 구간이었죠. 그전에도 2025년 1월달 2024년 12월달 자리에서 쌍봉 만들어 놓고 비트가 하락할 때 비트가 나스닥보다 엄청 빨리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비트만 떨어지냐, 왜 비트가 시즌 종료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고, 그러면서 비트가 먼저 전저점을 지지하는 구간, 그리고 나스닥은 여기서 한 번 더 폭락했어요. 근데 대신에 비트는 먼저 하락하고 나서 쌍봉을 찍었어요. 그러고 나서 비트가 나스닥보다 훨씬 빠르고 가파르게 반등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스닥은 여기서 어느 정도 횡보하고 나서 천천히 이렇게 지금 오르고 있는 상태고, 비트는 계속 해가지고 흔들면서 이 낙폭, 그러니까 고점과 저점의 이 낙폭을, 파동을 굉장히 크게 그리고 있다가 지금 비트코인이 먼저 하락한 거예요. 그러면 나스닥이 여기서 하락한다면 나스닥이 오히려 비트코인의 키맞추기를 하러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차트 패턴들을 보시면 지금 자리가 이 비트코인이 지금 자리가 이런 아래꼬리 이후에 요 저점 자리까지 주가가 내려가서 이런 이제 꽉 찬 패턴을 만들 가능성, 그러니까 하락세기 패턴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럼 실제 차트로 보면 얼마만큼 떨어질 거냐, 그러니까 그거를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과거에 요런 이제 이게 지금 242평이에요. 242평을 쭉 보면 242평을 가지고 봤을 때 차트가 평균적으로 이게 상승하는 흐름이잖아요. 이게 하락하는 흐름 같은 경우에는 2024년 이 12월달 5월 2025년 1월달이랑은 조금 다른 게, 이때는 이 쌍봉의 형태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하락장이 시작이 된 거고, 지금 이게 하락장이 시작이 되지 않는 시점에서는 이게 하락장이 시작되지 않는 시점,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이제 추세를 돌파해가지고 강세장이 나오는 시점에서는 이게 보통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평균 10% 정도 이내, 10%에서 15% 이내에 이 하락이 마무리가 돼요. 그러면서 이게 하락이 마무리가 지금 여기서도 보면 되겠지만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 그리고 마이너스 11%, 그리고 마이너스 요번이 만들러 가고 있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 얘가 엔캐리 청산빔도 마이너스 15%가 나왔다가 바로 말아 올리면서 다시 한번 공포를 주고 들어 올렸고, 그리고 여기서도 2025년 4월달에서도 여기서 이제 해킹 이슈가 트면서 다시 한번 저점을 밀었다가 그러면서 바로 반등이 나왔다가 급등이 나왔고, 그럼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는 지금 하락의 아랫꼬리를 만들러 가는 구간처럼은 보여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이게 여기 관세빔 자리 터진 데가 101K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이 101K 구간에서 종가는 이 구간에서 마감을 해줄 거고, 이러면서 아랫꼬리가 한 번 정도씩은 이렇게 이제 공포를 주면서 이게 주가가 이렇게 이제 이 추세선 하단 요 자리를 지켜주면서 옆으로 횡보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고점에서 이 자리에서 이게 이 하락을 하고 나서 횡보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지 못한 거는 조금 아쉽기는 해요. 왜냐면 이게 고점의 구간과 저점의 구간이 확장형의 패턴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고점을 안 찍고 여기서 하락을 한 다음에 이 추세선 하단을 잡고 내려가도 크게 이 패턴이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 고점 구간에서의 이런 하락에 대한 패턴은 여기서 어떠한 이제 좋은 뉴스나 아니면 이제 어떠한 뭐 대외적인 매크로적인 관점, 뭐 예를 들어 FOMC를 12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거다, 지금 이제 금리 인하 안 한다는 이슈로 내려가는 거니까 이 12일날 12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거다 라는 그런 뉴스가 있다면 아랫꼬리를 바로 말아 올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추세가 강하게 전환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96K,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밑으로는 96K도 열려있고 위로는 115에서 120K도 열려있는 건데 96K를 무조건 안 간다, 그리고 무조건 116K를 간다 라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96K를 간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급하게 내리는 이런 아랫꼬리처럼 그냥 하루 만에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처럼 요렇게 계속 항상 이 과거에 이런 패턴을 만들었던 것처럼 마이너스 10% 20%를 내려갔다 올라갈 가능성, 뭐 바로 찍고 나서 진짜 하루 만에 반나절 만에 찍고 들어올 가능성도 높고, 아니면 여기서 관세빔 나왔던 101K를 안 깨면서, 왜냐면 101K를 안 깨는 게 101K가 왜 중요한 가격이냐면 여기서 이 하락을 돌파했던 요 자리들을 지지해줬던 요런 추세선들이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가격이 이 추세선이 굉장히 중요한 추세선이에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101K를 만들었던 자리가 관세빔 때 여기서 바이낸스 그 청산들이 다 터졌던 자리라서 여기까지 이제 그 다시 한번 주가가 내려간다 그러면 우리나라 김프도 다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내려갈 하방 압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주가가 요 자리 정도에서는, 그러니까 101K나 102K 정도에서는 아래꼬리로 지지를 해주면서 주가가 횡보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이제 고점에서부터 요런 추세선이 되겠죠. 이 고점에서 추세선이 있고 밑에서는 요 지지선이 있고, 그러면 이 추세선 안에서 주가들이 계속 횡보를 하다가 아까 봤던 그런 패턴들처럼 만들면서 되게 지루한 이제 흐름을 만들어주고 추세가 강하게 반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지금 자리가 사이클의 고점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이 이게 사이클이 고점이 되려면 지금처럼 계속해서 이게 242평을 기준으로 조금 이게 큰 폭의 상승이 좀 나와줘야 돼요. 근데 지금 자리는 사실 242평을 기준으로 주가가 고점에서 큰 이게 이격도가 별로 없어요. 제가 계속해서 이격도에 관련된 얘기를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고점에서 세력들이 털고 나갈 때 항상 242평과 어떠한 이격도를 발생하면서 주가가 내려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좀 하나를 더 보면 지금 이게 이제 비트코인이 상장한 시점에서부터 1477일, 여기서부터 또 고점이 발생한 시점부터 1477일, 여기서부터 또 고점이 발생한 시점부터 1477일, 여기서부터 시작한 고점이 만들어지는 패턴이 1477일이고 이게 우리나라 날짜로 1월에서 2월이 되는 가격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보시면 주봉에서 아직 62평을 터치도 안 했거든요. 그럼 주봉의 62평이 100K 정도, 그러니까 관세빔 정도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이 관세빔까지 이렇게 아래꼬리로 말아서 이렇게 들어올릴 수 있는 요런 패턴은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락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아래꼬리로 진짜 하루 이틀 만에 찍고 나서 들어올리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 쌍봉의 형태를 주던지 어떠한 형태를 주던지 하고 시즌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단순하게 지금 시즌이 끝나서 그냥 내려간다 이런 패턴은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그럼 현실적인 대응 방법은 그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50%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50%는 여기서 한 번 더 하락한다고 해가지고 절대 손절하면 안 돼요. 투매로 손절하게 되면 진짜 시드 다 날려서 이거 복구가 안 돼요. 여기서 얘가 다시 한번 비트가 들어올릴 때 이거 무조건 마이너스 20% 혹은 마이너스 10%까지도 끊을 수 있어요. 그럼 거기서 끊어가지고 이 고점의 구간에서 숏을 준비하면 돼요. 그럼 이 고점의 구간에서 숏을 준비하면 진짜 여기서부터 빠지는 하락은 진짜 무서운 하락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빠지는 하락은 잘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때 당시에 하락을 할 때 있잖아요. 이때 2021년도에 하락을 할 때는 러우 전쟁이 터졌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락을 하는 요거는 사실은 2025년 1월달 하락은 그 큰 이슈가 없는 그냥 경제 대공황 그리고 해킹 이슈였었죠. 그러면 요번에 하락하는 이슈는 어떤 이슈가 될지 몰라요. 그러면 그때 이제 숏을 좀 잡아가지고 매매를 한다면 이때부터는 이제 파생상품 시장으로 넘어가서 매매를 해야 되는 시점인 거죠. 그래서 아직은 내가 이제 막 30% 40% 물렸는데 그거를 지금 손절해가지고 나 지금 숏 쳐야겠다? 100% 청산당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숏을 잡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솔직히 선물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선물하는 사람도 타점을 잡아서 매매를 한다고 하면 지금은 사실은 숏보다는 롱 타점을 잡으려고 노릴 거고, 이게 지금 자리에서 현물을 한다 그러면 사실 어떤 거라도 내가 사고 싶다고 느낄 거예요. 지금 솔라나가 이게 지난주 2주 전 3주 전 그리고 한 달 전, 두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35만원짜리가 지금 23만원이면 거의 50%가 빠진 건데 체감상 이게 박앤세일이라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까지만 해도 3,000원짜리 3,000원 가던 버추얼 프로토콜 같은 것도 지금 이게 1,900원까지 내렸으면 거의 반타작인데, 지금 딱 느꼈을 때는 진짜 엄청 알트들이 2025년 6월짜리까지 다 빠진 거예요. 근데 지금 얘가 고점에서도 그렇지만 에이다만 보더라도 상승 1, 2가 나오고 3파가 없이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보통 이러면 옆으로 그리다가 적어도 이 파동까지는 올라가거든요. 그럼 얘도 1,000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손실을 예를 들어 손절을 나온다고 했을 때도 그냥 손절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손실폭을 좀 줄여가지고 다음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뭐 단순하게 막 롱숏 해가지고 진짜 있는 돈 10배 만들거나 청산당하거나 없어지거나 그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이 투자라고 하고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지금은 잘 이거를 이 비트나 나스닥이 좀 반등을 좀 해줄 때 얘가 요 시점, 그러니까 이 시점이 좀 한 번이 좀 남았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서 지금 얘가 이제 많이 떨어져 봐야
101K 또는 뭐 102K 요 구간일 거고, 아래 꼬리 다린다면 뭐 조금 더 내려오겠지만 요 구간에서는 지지를 좀 해주다가, 왜냐면 이 주봉의 62평은 진짜 강력하게 지지해주던 구간이에요. 그래서 얘가 여기서 요 구간들은 강한 상승 추세로 만들어지면서 주가가 항상 움직였던 구간이고, 여기를 내려온다면 이게 하락을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고점을 딱 쌍봉을 찍고 주가가 하락을 해서 이탈이 되는 흐름이 나오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탈하진 않아요. 여기서 주가가 한 번 더 닿았다가 강하게 반등 한번 해주고 그러고 나서 내려오지.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야, 근데 얘가 이렇게 시세를 내고 이 62평에서 강하게 반등 나오고 하락했던 쌍봉의 모양이 여기서 시세 나오고 눌렸다가 이게 쌍봉 형태처럼 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아니냐? 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아닌 게 뭐냐면,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얘를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세를 냈다 눌렸다가 머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한 번 더 내려왔다가 이게 헤드앤숄더처럼 반등을 한번 하고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고점이라고 보고 이거를 오른쪽 쌍봉이라고 본다면 한 번이 더 나와야 되는 거고, 얘를 고점이라고 안 보고 얘를 이제 외봉이라고 보고 쌍봉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한 번이 더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더라도 이거는 하락보다 상승을 한번 하고 빠질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비트코인 차트만 봤을 때는.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도미넌스나 이더리움이나 다 같이 봐야 되겠지만, 이제 여러 가지 좀 거시경제나 여러 가지 좀 상황들을 같이 봤을 때도 이게 조금은 비트코인이 저기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아래꼬리 한 번 정도는 줄 수 있지만, 이제 앞서 봤던 여러 가지 패턴들을 같이 동일하게 본다면 이 자리에서는 아래꼬리를 한번 주고 이 아래꼬리를 기준으로 이제 하락세기 패턴을 만든 다음에 주가가 비트가 강하게 반등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흐름들을 무조건 이제 좀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말씀을 한다면,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절대 손절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오히려 지금 밑으로 내려왔을 때 102K 정도 내려왔을 때 한 번 더 그냥 여기서는 그냥 진짜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한 번 더 매수 받아서 여기서는 그냥 뭔가 이제 반등 나온 요 구간에서 내가 조금 대응을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좀 차트를 좀 보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저는 요 102K, 102.5K 구간 밑으로 내려오면, 요 구간으로 내려온다면 조금 되게 많이 좀 롱을 한번 잡아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좀 차트들을 계속 보면서 좀 대응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지만 여러분들 너무 멘탈 나가가지고 막 진짜 손절하고 막 숏 쳐가지고 내가 돈 복사하겠다, 뭐 숏 쳐가지고 내가 하락한 거 복구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막 선물 옮겨가지고 숏 치지 마시고, 지금은 좀 멘탈이 나가 있다면 한 달 뭐 1, 2주 정도 잠시 시장 떠나 있다가 좀 바람도 좀 쐬고 그러고 다시 이제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